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1일 수요일 밤 8시 54분입니다.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좀 낙폭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0.5% 빠지고 코스닥 0.1% 빠졌는데 무슨 놈은 낙폭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어젯밤에 미국이 1.5% 반등에 성공했잖아요. 그죠? 미국이 장대 음봉을 거의 다 되돌렸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반등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오늘 하락 마감했고 이렇게 빠졌다는 것이 그래서 낙폭이 좀 나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아시아장 흐름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거는, 일본하고 중국 본토도 상승하는데 일본은 0.58% 상승했고 상해종합은 0.73% 상승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코스피는 0.5% 하락 마감했으니까 이거 코스피는 뭔가 있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듭니다. 사실 뭔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하락이 페이크인 건지는 시간이 이제 알려주겠죠, 정답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국에 어떤 악재가 있어서 중국, 일본이 상승하는데 지 혼자 하락을 한 것인가, 아니면은 오늘 한국이 하락했던 게 페이크인가,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전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대만하고 한국이 각각 아시아장에서 좀 많이 빠진 편에 속하거든요. 미국장 1.5% 상승 마감했는데 뭐 베트남, 인도 이런 거는 뭐 솔직히 별 관심도 없으니까 이런 건 제끼고요. 이건 오늘 1.6% 빠진 건 필리핀이죠. 필리핀 이런 건 제껴버리고, 아무튼간 오늘 코스피하고 타이완, 그죠? 대만하고 한국이 오늘 조금 하락 마감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만하고 한국만 0. 몇 %씩 빠진 거는 약간 비트코인의 약세와 반도체 지수의 약세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아서 그렇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추측 정도 해보겠습니다. 정답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 정도로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일단 한국장 코스피 코스닥 보기 전에 잠깐 이제 각 나라별로 한번 온도차를 좀 잠깐 보자면은, 제 생각에 중국은 오늘 별 5개, 그죠? 중국이 오늘 미국의 반등에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반응을 가장 잘해준 게 상해종합이다, 중국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 보시다시피 갭상승, 장대 양봉, 원웨이 상승 나왔죠. 하락폭은 얼마 안 되지, 상승폭은 얼마 안 되지만 아무튼 이 정도로 상승을 해줬고, 일본도 상승 마감했지만 이 보시면 음봉이죠. 음봉이라 가지고 별로 그렇게 뭐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한 별 3개 정도 주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상승 마감은 상승 마감이고 어떻게 하방 경직성이라는 이야기를 뭐 갖다 붙일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 정도면 별 3개 정도 붙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는 오늘 뭐 별이 마이너스 5개죠. 그죠? 이 정도면은 중국, 일본과 달리 이 정도면 사실 추가 상승의 가능성, 추가 하락의 가능성까지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코스피는 위험한 모습이 되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한 것의 의미를 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큰 오늘 제가 본 코스피에서 가장 큰 의미는, 코스닥도 그렇고요, 오늘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게 좀 한국장인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436이 고점인지 알 수 없다,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냐 싶었는데, 제가 이날 7월 20일 날까지 하락하는 거 보고 436이 반등의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고요. 430에 관한 테스트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어제 밤의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월요일 날부터 아마 그런 이야기 하긴 했을 겁니다. 430을 너무 어이없이 했으니까 한 2번 정도 테스트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430에서 쭈루룩 무너졌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오늘 코스피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이 그림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일단 430을 좀 무거운 저항으로 인식했다라는 점. 430이라는 거의 의미는 또 주봉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주봉상으로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지지난주에 430 붕괴시켰고 한번 반등 나왔었고, 이번 주에 재차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위험한 그림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이번 주에 430 붕괴하느냐 마느냐가 주봉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점인데, 일단은 430을 다시 이번 주봉상으로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점이 보이고,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오늘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 코스닥 현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리가 1500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코스닥 150 지수 현물인데요. 1500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갭상승을 1495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 밀어버렸으니까 1500이 아니고 뭐 1495가 벌써 어떤 저항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둘 다 저항을 확인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되려면 이제 뭐겠어요? 뭔가 진행이 되려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뭔가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은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아래에 있는 뭔가를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어떤 박스권이라든가 대충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시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그 코스닥은 말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열리긴 열렸죠.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리긴 열렸는데 어쨌든 요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보시면 7월 9일날 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물론 어제 저점을 살짝 붕괴시키긴 했지만은 모릅니다. 이 121선 지난번에 지지하고 일단 올라왔거든요. 여기 어딘가에서 아직 지지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죠? 대충 121선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번에 121선을 강하게 붕괴시켜 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 N자로 빠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1선 그죠? 위에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아래쪽을 테스트할 차례다. 아래쪽을 테스트해서 아래쪽이 붕괴되면 하락 N자로 진행되면서 큰 시세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제 저점도 낮추고 어제 저점 부근에서 지금 종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사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좀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코스피 모습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 아무튼 굉장히 모양이 좀 안 좋긴 안 좋습니다. 심지어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콜옵션이고 풋옵션인데 콜옵션은 당연히 잘 죽고 있으니까 굳이 뭐 볼 것도 없고, 풋옵션들이 지금 보시면은 다 21선을 드디어 장악했거든요. 무려 3거래일 동안 21선을 놓고 싸웠는데 21선을 붕괴시킨 게 아니고 21선을 강하게 지지를 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지금 이 풋옵션의 이러한 저점 다지기 패턴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풋옵션들이라든가 이런 옵션들이 살아나려면은 좁은 박스권 기간을 가지면서 좁은 박스권에서 도치형 막 이런 식으로 사람 애태우는 기간이 최소 뭐 한 달 정도는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변동성을 죽이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풋옵션의 모습을 보시면 변동성이 사실 좀 굉장히 좀 확대가 되어 있긴 합니다. 텀벙 움직이죠. 굉장히 큰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이게 변동성이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고 풋옵션의 움직임이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는 거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제일 좋은 거는 차분하게 좀 한 2, 3거래일 정도라도 도치형 이런 거 보이면서 최대한 변동성 죽이면서 차분한 모습 보이다가 빵 갑자기 터져내리는 게 정말 큰 추세 전환, 목표치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너무 텀벙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보여요.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1선을 3거래일 동안 일단 뭐 지켜줬다. 21선을 3거래일 동안 안착해 줬고요. 이 정도 되면 뭐 그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지수는 지수는 폭락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풋옵션은 언제든지 변동성을 더 확대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자리에서 풋옵션이 변동성을 폭발시키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 차라리 급락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숏을 뭐 길게 목표치를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지금 이제 목표치를 크게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긴 한데, 이게 아시다시피 힘을 아껴 써야 된다고요. 그죠? 힘이 있다고 막 뽐내버리면은 나중에 힘 써야 될 때 힘 빠져서 못 가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지금 오늘 7월 21일 수요일이란 말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의 한 3주 전,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요한 이벤트들이 7월 여기 마지막 주에 다 모여 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이 막 폭락을 해버리고 이래버리면은 막상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예,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하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 뭐 들기는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생각. 지금 당장이라도 어쨌든 오늘 코스피는 추가적인 하락, 추가적인 급락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 N자를 더 만들어낼 가능성도 지금 열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스피는 가야 돼요. 내일쯤이면은 가야 됩니다. 뭐 미국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뭐 솔직히 그래요. 미국이 이제 하락을 허락만 해주면은 오늘 밤에 미국이 반등에 실패하고 재차 미끄러져 준다면은 한국은 충분히 하락 N자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락 N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락 N자로 진행 가능하다고요. 이 하락 N자로 진행 가능성 충분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말씀드린 게 이런 자리에서 굳이 힘을 이벤트 앞두고 쓰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요. 근데 이런 건 어쨌든 참고만 하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정도면 이제 한 번쯤 변동성 터트리면서 가주긴 가줘야 될 날인 것 같긴 한데, 또 반대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내일이 가야 되는 날인데 만약에 못 간다. 만약에 이제 내일 이제 붕괴시키고 121선 깨면서 아래로 가야 될 타이밍인데,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이 또 반등에 성공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양봉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또 430, 뭐 여기 어디 뭐 425, 430 이 정도 박스권으로 또 당분간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조금 더 어떤 긴 숏을 보시는 분들께는 그게 더 좋은 그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425, 430 박스권으로 만들어주면은 그 안에서 신나게 그 숏을 좀 매집하면 되겠죠. 뭐 그냥 만약에 여기서 쑥 흘러내려 버린다면 제 생각엔 그때는 좀 추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121선 강하게 붕괴시키면은 그거는 추격해서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추격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망설이다가 놓쳤어요. 사실 기회를. 사실 오늘 제일 좋은 거는 430 아침에 갭상승하고 나서 신나게 숏 잡으신 분들이 사실 승리 자원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잡았었더라면은 아마 이제 한동안 좀 딱히 뭐 마음고생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 아침에 망설이다가 좀 놓쳤어요. 오늘 아침에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게 나름 좀 강했었거든요. 나름 좀 버텼거든요, 아침에. 근데 카카오가 아침 9시 반 땡 하니까 갑자기 막 급락을 하고, 그때부터 네이버도 무너지더라고요. 그래, 네, 뭐 일단 막 무너지길래 그냥 하여튼 더 이상 뭐 추격은 하지 않고 그냥 뭐 지켜만 봤습니다. 저는 요 위에서 잡았던 물량만 지금 그냥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상태고, 요 위에서 잡았던 물량에 이 물량들도 언제 또 더 추가할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아침에 애석하게도 저는 그런 기회를 망설이다가 좀 놓쳐버렸고, 아무리 봐도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하고 네이버 보니까 도무지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이거 430.3 갭상승해서 도전을 했는데 이거 433부근까지 오를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하나 놓친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보 같은 짓을 했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앞으로도 더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이 있다고 보니까 뭐 어쨌든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튼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고, 아무튼 오늘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무너졌거든요. 이게 좀 의미가 있긴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렇게 삼총사가 사실상 코스피를 지켜주는 수호신 얘네 셋이 코스피 수호신이었는데, 삼성전자 수호신은 이미 오래전에 날개가 꺾여서 맛이 가고 있고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그나마 이제 쌍두마차로서 코스피를 살려줬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중요한 중요한 지지선들을 다 붕괴시키면서 딱히 어떤 매물대가 없는 그런 공간으로 내려왔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그렇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괜찮긴 한데요. 아무튼 이제 그 쌍두마차줄 중에서 이제 네이버 하나 남았습니다. 네, 네이버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코스피는 더 이상 이제 기대 언덕이 자꾸 없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카카오 여기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 한 15만 5천원? 대충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오늘 와장창 그 자리 깨버렸죠. 이 위에는 이제 무거운 저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아래쪽에는 뭐 그렇다 할 지지선이 없습니다. 텀벙텀벙 급등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지지선은 이제 12만 5천원대나 가봐야 의미 있는 지지선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네이버는 아직 그 중요한 라인을 깨지는 않았죠. 중요한 데는 여기입니다. 한 41만 원 정도를 깨야 이제 그래야 이제 이 뭉태기가 전부 저항이 되는 건데 아직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카카오는 우리 그 코스피 수호신 삼형제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건강 상태가 좋은 게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네이버 하나 남았네요. 그죠? 코스피가 기댈 공간은 이제 네이버 하나 남았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아무튼 환율은 또 신나게 올랐네요. 근데 아무튼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요.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젯밤 미국이 1.5% 상승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코스피가 급락했던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이제 좀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이게 오늘 한국만의 하락이 페이크였을 수도 있는 거고, 한국만의 하락이 진짜 한국에 무슨 악재가 있어서 진성으로 한국이 진짜 약해서 빠졌는지, 그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마 제 생각에 바로 내일쯤 판명이 되지 않을까요? 네. 하여튼 오늘 밤에 미국이 하락 마감하면서 우리 코스피에 하락을 허가만 해준다면은 내일 코스피는 와장창 할 가능성도 제 생각에 있어 보입니다. 121선 이런 자리 이거 붕괴되면서 저항이 되면은 이제 진짜 그림이 좀 심각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121선이 붕괴되면서 내일 와장창 하게 된다면은 그런 자리는 조금 좀 그런 자리에선 추격을 해보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터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풋이 이제 거의 풋들이 막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에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아래로 쏟아진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터질 거니까, 풋옵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락하는 거니까 변동성 터질 거니까, 그러면은 좀 추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내일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 좀 대응을 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뭐 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렇게 길게 좀 하긴 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일단 밤 9시 11분인데요. 현재 유럽 시장은 보시면은 근데 뭐 1%대 상승입니다. 뭐 1%대 상승이라 하긴 좀 뭐하고 0.5에서 1%, 1.5%까지 상승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사실상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오늘 한국의 하락은 페이크이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좀 들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코스피는 지금 가능성 두 개 다 열어놓은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그 한국은 이제 내일 가야 된다고요. 내일 아래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면은 425, 430 박스권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놨습니다. 그런 점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글쎄요,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뭐 유럽, 미국은 오늘도 반등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또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게, 미국 주식 시장이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라든가 중요한 이벤트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그렇게 막 폭락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거든요. 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세계 최강 증시였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좀 단기 하락 추세 이런 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반등이 올라오면은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어서, 어쨌든 좀 숏을 보시는 분들이, 미국장 숏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오늘 밤에 어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애들이 일단 반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저희 뭐 희망 이런 게 아니고요. 일단은 뭐 지금 반등하고 있기도 하고, 이건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거기도 하고, 미국은 뭐 계속 강하다, 반등의 목표치를 좀 크게 잡아야 되지 않겠냐, 오늘 밤 정도는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렸었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425, 430 박스권 비스무리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를 일단 해보면서 쳐다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뭐 오늘도 뭐 환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달러 인덱스 변동성을 확대시키지 않고 너무나 예쁘게 머리 위쪽에 있는 저항을 소화시키면서 차분하게 올라가는 모습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트롤 정말 잘하고 있고요. 이런 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던 그 약한 불로 슬슬슬슬 이렇게 요리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잘 가고 있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도 뭐 물론 달러보단 조금 불이 세긴 셉니다만은 신흥국 통화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얘도 지나치게 변동성 확대하지 않고
천천히 에너지를 잘 아끼면서 약한 불로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여튼 언제까지 봐야 된다? 오버슈팅 나올 때까지 갈 거다. 오버슈팅 목표치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죠? 지난 십몇 년간 아무 일도 없었죠. 지난 십몇 년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마음먹고 터져 나오면 어디까지 갈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는 주식시장도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하셔도 같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어떤 이런 큰 목표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이 조금 제 생각보다 조금씩 빠르게 속도 조절을 잘 못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어쨌든 뭐 언제 뭐 시장이 내 맘대로 움직인 적이 있나요? 그죠? 하여튼 뭐 너무 이런 거에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아무튼 뭐 저도 멍 때리다 놓쳤다고요. 뭐 오늘 샀었어야 되는데 오늘 내 바보 같아서 못 샀어,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무튼 제 생각에 목표치는 큽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뭔가 우리가 매집을 하려면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았어요. 아직 하락 추세도 아니고 이제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에다 지금 우린 베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숏을 매집한다 이것도 어쩌면 굉장히 빠른 것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정석적인 건 뭐예요? 추세가 전환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하거든요. 추세 전환이 어디예요? 403 최소 선물 400 붕괴시켜 주고 그때부터 숏 들어가도 사실 늦지는 않은 건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는 이 의지의 한국인이기 때문에 400까지 기다려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고생을 해가면서 지금 막 열심히 잘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아무튼 그 누구나 그런 고뇌는 겪는 거니까 하여튼 잘 잡으신 분들은 435는 시초가에 잘 잡으신 분들은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뭐 오늘 놓치신 분들 괜찮습니다. 뭐 네, 앞으로도 기회는 많이 있을 거니까 천천히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 밤에 미국이 하여튼 반등해주면은 한국 주식시장 박스권 생각하고 있고, 오늘도 미국이 무너지고 이러면은 121선 붕괴와 함께 변동성 확대를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